오늘 두 번째 시간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일상생활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일상생활을 낯설게 본다는 것의 의미도 생각해 보죠. 얼빈 고프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시민적 무관심, civil inattention 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의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빨간 신호등 앞에서 파란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다. 그랬을 때 그 뚫어지게 응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것을 고프만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난 모르는 사람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누군가는 불쾌한 표정을 짓고 빠르게 도망간다거나 혹은 두려움을 느껴서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느냐고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의미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결국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도시 생활에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무관심한 것이 예절이다. 이것은 상대편을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무 무례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어떤 상황은 피하는 것이 서로에게 예절이다. 이런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누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응시를 한다는 건 또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 사이라도 서로가 너무나 뚫어지게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못 믿겠다거나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의미를 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응시를 해야 되는데 응시하지 않으면 서로의 눈길을 회피하게 되면 그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다거나 뭔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불편함을 암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말고도 우리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시민적 무관심이 나타나는 상황을 흥미롭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것 같다고 느낄 때 우리는 애써 나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도 시민적 무관심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굉장히 어색한 곳들이 있죠. 대중 목욕탕도 그렇고 공중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시민적 무관심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주 가는 헬스클럽이나 찜질방도 좋은 무대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아주 친밀한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같이 땀을 흘린다거나 때로는 잠을 잔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서로 합의하고 있는 도시 생활의 예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시민적 무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앞에서 어떤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어쩌면 사소할 수도 있고 어쩌면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는 사회적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가? 더더욱 사회학에서는 이런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상호작용,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 우리는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일상생활 자체가 어떤 사회생활을 만들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다소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의 경우라면 일주일을 단위로, 학기 중에는 월화수목금을 단위로 우리의 일상이 구조화되고, 방학이 시작되면 또 다른 스케줄을 가지고 생활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학생 때는 우리가 방학을 즐길 수 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방학이 없는 인생이 또 기다리게 되죠. 자, 같은 기자라고 하더라도 일간지 기자와 주간지 기자, 그리고 월간지 기자들의 생활 패턴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지 기자의 경우는 하루 중 기사를 마감하는 시간이 굉장히 바쁘고, 월간지 기자들은 한 달을 단위로 해서 생활을 진행하다 보면 아마 한 달의 마지막 주가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중의 생활과 주말의 생활 패턴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주중에는 출근과 퇴근, 그리고 직장 생활 혹은 다양한 종류의 사회생활을 하게 되지만,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유로움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더불어서 여가를 보내는 다른 종류의 생활 패턴을 갖게 되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는 대학을 중퇴했다거나 아니면 군대에 새롭게 입대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개인의 삶에 중요한 어떤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우리의 삶을 유형화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회적 환경, 그거는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회적 환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실제가 구성된다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70년대 후반에 이화여대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이화여대 앞은 지금은 다 재개발이 되었지만 당시는 달동네였습니다. 근데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해서 3년 동안이나 이화여대 앞을 다녔지만 그곳에 달동네가 있다는 건 한 번도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빈곤이라는 현실도 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평등한 그런 현실도 있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내 머릿속에 빈곤이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화여대 앞을 지나게 될 때는 그 달동네도 들어오고 지나다니다가 빈곤한 사람들의 현실도 제 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자, 피터 버거 같은 유명한 사회학자는 우리는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존의 인식과 여러 가지의 그 개념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사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그 환경이나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개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일상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일상에 우리가 상호작용을 연구하다 보면 그 미시적인 생활로부터 거시적인 조직, 구조,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시민적 무관심, 바로 이 부분은 도시 생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곳이 동족부락이다. 서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생활을 하고 있다. 그곳에서 마치 여러분들께서 도시에서 생활하듯이 무관심을 보인다면 그 마을에서 여러분은 굉장히 버릇없는 사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민적 무관심은 도시 생활의 특징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기업의 조직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기업이 권위적인 조직인가 아니면 매우 민주적인 조직인가, 이런 조직 문화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일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 조직 안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들 간에는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 상사가 매우 권위적인가 아니면 지배적인가, 부하 직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 조직 문화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